주린이 투자클럽 공부만이 살 길이다. 주린이 쌤과 함께하는 거래량과 주가의 상관관계는 그죠? 거래량을 알아야 되겠는데 이 거래량이 도대체 이 주가가 거래량이 터지고 나면 올라가는겨 아니면은 어찌 되는겨 궁금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다 꼭 요래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 밑에서 거래량이 터지면 올라가기 전에 매집으로 보시면 되시고요. 많이 올라서 거래량이 터지면 파는 걸로 보면 돼요. 그래서 꼭지에 가까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걸 제가 이제 설명도 드리고 또 종목과 함께 실전적으로 요랬을 때 요랬고 요랬어요 라고 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컨닝님 오시고 더 키우자님 어서 오시고요. 네. 네. 흔들리는 중이에요. 88TV 광고 요즘 자주 와요. 흔들리는 중이에요. 들꽃님. 네. 그죠. 자, 오늘의 마음 공부. 진짜 경쟁 상대는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의 경쟁 상대는 옛날에 삼성에서 한참 나의 경쟁 상대는 뭐 북극의 펭귄입니다. 그거는 썰렁할 때인가? 막 나의 경쟁 상대는 막 그런 1등을 경쟁 상대로 그 마케팅을 벤치마킹을 하는 광고가 한참 있었죠. 진짜 나의 경쟁 상대는 누구일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에서는 매년 11월 첫째 주 일요일 ING 뉴욕시 마라톤이 열리는 날입니다. 뉴욕시의 5개의 구인 맨하튼, 브롱크스, 브루클린, 퀸즈, 스태튼 아일랜드를 모두 통과해야 하는 약 26마일의 코스입니다. 한 30km 좀 넘을 것 같아요. 이러한 뉴욕 마라톤 대회는 전 세계에서 약 5만여 명이 몰려드는 축제입니다. 순위권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한 86세 할머니, 또 유모차를 끌고 참가하는 여성도 있고요. 또 89세의 최고령 완주자 등 특별한 사연의 참가자들이 아주 많이 참여를 합니다.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아기 엄마인 한 여성은 26마일의 코스를 쉬지 않고 끝까지 달려 완주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비록 기록은 부진했지만 그녀에게 마라톤의 등수나 기록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녀의 자랑과 영광은 고통의 목마름을 참으며 경기를 중단하고 싶은 고통과 유혹을 끝까지 견뎌 결국 마라톤의 결승선을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마라톤을 완주한 사람은 비슷한 생각이겠지만 그녀 또한 마라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이긴 것이 가장 큰 승리의 기쁨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인생에 살다 보면 경쟁은 늘 있지만 경쟁 상대가 있을 수밖에 없고 1등, 2등, 3등이 가려지지만 특히 모든 일에서 처음 맞이하는 경쟁 상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예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 때문에 남을 이기는 법을 아는 것보다 내 자신을 이기는 법을 먼저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쟁이라는 것은 결국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닌 내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 자신을 이기고 내 자신을 다스리는 것. 또 기승전 주식 얘기로 들어가면 마라톤이죠. 진짜 경쟁 상대는 뭐예요? 나예요. 나 자신을 내가 못 이기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85% 몰빵 질러버리고 좋다니까 질러가지고 우량주인데도 LG생건 꾸역꾸역 내려가고 수구리하고 있으면 마음이 아프고 못 견디고 그러면은 결국 이거 가는 거 맞아요? 안 가? 안 가는 거야? 그러면서 팔게 되는 거죠. 그게
나 자신과의 경쟁. 또 특히나 주식은 뭐 수익을 얼마 내서 1등, 2등, 3등을 하는 게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내 수익을 내는 건데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그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장기 투자가 돈을 버는 방법인데 그 돈 버는 방법을 내가 장기 투자하는 마라톤 가운데 중간에 포기하면 아니하면 못해요. 오히려 더 계좌는 10% 둥둥하고 뭐 담긴 많이 담았는데 뭐 나온 거는 없고 이게 갈지 안 갈지도 모르겠고 그 머리는 아프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가 가져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씩 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신이에요. 내 경쟁 상대는. 내가 수익을 못 내게 하는 거는 내 자신이에요. 내가 몰빵하게 하는 거 내 자신이에요. 누가 옆에서 뭐라고 했다고 해서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너 왜 그거 먹었어? 그러니까 아니 당신이 나한테 만들어준 여자가 나를 꼬셔서 내가 먹었어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손으로 내가 들고 내가 먹었거든요 라고 얘기 안 해요. 절대로. 뭐뭐 때문에 합리화를 자꾸 하잖아요. 그러니 어떤 정보 때문에 뭐 수익을 어떻게 내야 되니까 내 자신을 내가 합리화를 하게 되는 거죠. 신용을 써야 되고. 그러니까 수익을 빨리 내고 싶어 하는 조급함. 그런 것 때문에 중간에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다른 짓을 하거나 그렇게 하면서 내 자신이 내 경쟁 상대가 나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는 거죠. 수익 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는 중에 내가 잠깐 돌았었나 봐 그러면서 요거가 갈 것 같아가지고 몰빵을 쳤는데 안 가네. 그렇게 되면서 계좌 전체를 훅 끌고 내려가는 거죠. 내 자신을 내가 다스려야 돼요. 그죠? 네. 네, 전 늘 만족감이 없는 저와 싸워요. 그죠? 아무래도 욕심이 나도 모르게 이 정도는 돼야지라고 하게 되고 더 욕심을 내다 보면 만족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뭐 내가 은행 계좌보다 이자보다 좀 더 내면 돼라는 그게 오히려 더 쉬울 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 마음을 편하게 먹어야 그보다 더 나면 아우 감사한 거죠. 수익이 그보다 더 나네. 그렇게 감사함으로 하다 보면 수익이 나한테 돌아오게 되는 거죠. 네, 강영수님, 시원시원한 쌤 목소리 정말 좋아요. 자상하게 가르쳐주신 마이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저도 감사드려요. 네. 행복한 카나님, 조급함을 왜 지웠어요? 독서로 다스리고 계시다고요? 네. 좋은 방법이에요. 네. 여유시민유님, 전 매일 져야지 하면서 살아요. 파이팅이 부족해요. 자꾸 이기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만 받죠. 그죠?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생각을 하시고, 네. 싸게 샀으면 마음 편하게 그냥 냅두면 지가 그냥 알아서 올라오잖아요. 시간 되면. 지가 지 스케줄 되면 알아서 올라오는 거죠. 삼성전자에 100주 물린 친구한테 주인이 쌤을 추천했어요. 구리부자님. 삼성전자 또 얘기해야 되겠네. 마음 아파할 텐데 어쩌지. 예, 가문의 영광님, 자신을 다스려야 하는데 잘 안 되죠. 그게 제일 어려워요. 내 자신과의 싸움이 제일 어렵잖아요. 다이어트만 봐도 그렇잖아요. 다이어트 한다고 해놓고서는 결국에 내일부터 그렇게 되잖아요. 내 자신과의 절제가 제일 힘들죠. 도박꾼들을 교육할 때에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포커를 배울 때에 라스베가스에서 교육을 시킬 때 어떻게 하냐면 각자의 방에 들어가면 방 테이블 위에 먹을 거를 놔둬요. 과일이랑 이것저것 야식거리를 이렇게 놔둬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거를 안 먹고 절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도박도 결국은 절제라는 거죠. 딸 때 나와야 되는데 더 따야지 하고 들어갔다가 다 잃고 나오잖아요.
주식도 똑같아요. 그리고 자기 절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박사들을 교육하고 훈련할 때에 이 절제를 하는가 못하는가를 본다는 거죠. 훈련을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야식 먹으면 안 되고 저는 야식은 안 먹어요. 네. 그렇지만 나 나름대로 못 이기는 부분이 있죠. 내 몸이 편한 게 좋은 거고, 그죠? 그런 게 내 자신을 통제하기가 제일 어렵죠. 절제하는 게. 예. 가는 시간이 다 다르고요. 부천 리주인님 어서 오시고요. 예, 맞아요. 주식 노다지님. 좋은 습관이 나를 만든다. 쌤의 가르침 되새기면서 자중하는 것이 중요. 네, 맞습니다. 어제 신영웅님 책 읽다가 2시에 주무셨어요. 그러셨구나. 예, 조급함을 독서로 다스리는 게 좋습니다. 그 만난 야식을. 그렇죠. 근데 밤에 먹고 자는 게 제일 안 좋잖아요, 내 몸에는. 그러니 내가 절제를 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내 자신을 내가 이겨야 주식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주식의 시세, 주식의 비밀, 시세의 원리, 시세의 비밀 함께 하겠습니다. 주가를 예측하지 마라. 네. 올라갈 만큼 갔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얼마나 더 갈지 모르고, 많이 내렸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상당히 더 내려간다. 그죠? LG생건이 많이 내렸다고 생각하는데 더 내려가. HMM도 많이 내린 것 같은데 더 내려가. 카카오도 많이 내린 것 같은데 더 내려가. 그러는 거예요. 시세의 원리. 많이 올랐는데 더 못 갈 것 같아서 팔았는데 더 가는 수도 있고, 많이 내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더 내려가는 수도 있고. 근데 그러면 삼성전자도 많이 간다고 생각했으니 또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걸 여기다 저기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 케바케란 말이에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그래서 어려워요, 주식 공부가. 이거를 내가 원하는 대로 갖다 붙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말뜻을 전체 시세 원리 속에서 알아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럼 삼성전자가 많이 간 놈이라니까 이제 또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리고 많이 내렸는 줄 알았더니 또 가네요. 또 올 수 있고요. 이게 여러 가지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주가를 예측하지 말라는 거죠. 얼마까지 목표가가 나오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목표가를 원하니 목표가가 제1차 목표가, 2차 목표가가 나와요. 나올 수는 있는데 시세로 보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주가를 예측을 하면 할수록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놈을 이따 보여드릴게요. 용소숨 치는 거. 그래서 올라갈 만큼 갔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또 얼마나 갈지 모르고, 많이 내렸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더 내려갈 수도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조금 사는 거죠. 그리고 계획을 세워서 사는 거고,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사는 거고. 그러니까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는 거야, 계속 얘는 가는 거야 하고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게 제일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주가를 함부로 예측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천슬라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우주여행 가겠다고 스페이스 X가 아직 상장 안 했으니 그것 때문에 가는 건가 싶기도 한데, 지금 막 이거 천슬라 사러 간다 그래요. 1,000불 한 주당 1,100만 원? 아니
아니 1000불이니까 110만원 정도 되는 거예요. 한 110만원에서 120만원 사이에 있는 거 한 주당 이거를 사러 간대요. 지금 천슬라. 근데 왜 이 밑에서 관심 없을 때 이때 안 사고 왜 이렇게 많이 오르니까 산다고 그러냐고요. 물론 더 갈 수도 있지만 1000불에서 더 가서 많이 가면 2000불 가겠어요? 2000불? 그래 100% 먹는 거. 그 2000불 가봤자 뭐예요? 100%. 그러니까 확실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더 갈 수도 있지만 잘못 들어가면 꼭지가 되는 수도 있죠. 그쵸. 오르면 사고 싶은데, 네, 애니션 TV님 어서 오시고요. 오르면 사고 싶죠. 더 오를까봐. 그런데 시세 원리를 보면 어때요? 쌀 때 사서 비싸지면 파는 거예요. 만슬라? 만슬라는 좀 심하지 않아요, 로블록스님? 그게 아마 만약에 더 올라가서 만슬라. 이야, 그러면은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한 주 정도만 사는 거지 몰빵은 아니죠. 한 주나 2주 정도 사보는 거지 이거를 몰빵을 해서 내 팔자를 펴보겠다? 야, 너무 대담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 물린 사람들이 또 이걸 들어가. 그렇게 해서 카카오 물린 사람들이 또 이걸 들어가. 몰빵한다고. 그 습관이, 주인이 될 습관이 어디 안 가잖아요. 천슬라가 또 확신을 줘? 삼성전자가 확신을 줘? 카카오가 갈 거라고 확신을 줘? 확신을 주면, 그러면, 꼭지에 물리는 거죠. 아, 1000을 가다가 만 안 간슬라야? 그래서, 만슬라? 가다 만슬라? 그런 건가요? 로블록스님? 네. 테슬라 갖고 있는데 무서워서 매도했어요? 그건 또 아니잖아요, 드리랑님. 내가 밑에서 샀는데 올라가 계속. 그러면은 그거는 가져가는 거죠. 신규로 들어가는 건 아니란 얘기죠. 왜 높은 자리에서 들어가서 사냔 말이에요. 비싸진 거를. 밑에서 잡고서는 그냥 가만히 가져가서 수익을 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와 스페이스X 상장한대 그러면서 우주여행 보내준대 그럴 때에 팔고 나오는 거죠. 무섭다고 다 매도를 했어요, 두리랑님? 무서울 게 뭐 있어요? 수익 나고 있는데. 많이 들어갔나요? 그게 참 어려워요. 떨어져도 무섭고 그래서 팔고 올라가도 무서워서 팔고. 어쩌면 좋아요? 주인들이 나스닥 무섭죠. 네, 무섭죠. 그래도 미국 주식은 막 그렇게 막 팍팍 올라가진 않아요. 그래도 어쨌든 주가를 예측하지 마시고 또 천슬라라고 해서 그러면은 외국 주식을 사는데 알아야 될 게 뭐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요거 한번 하고 가야지. 첫 번째 환율. 왜요? 달러를 바꿔서 사야 되잖아요. 달러를 사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달러를 사야 되는데 1달러에 지금 1180원, 70원 뭐 그러겠죠? 그러면은 사면은 1달러에 1170원을 사서 들어가고 환율 또 뭐예요? 양도소득세를 내야 돼요. 순이익의 20%를 양도소득세로 떼어요. 세금으로. 그러면 내가 수익이 났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어요? 그 수익 난 것 중에서 20% 떼고 그리고 달러를 내가 1170원에 사가지고 들어갔는데 주가가 오르면 달러는 어떻게 돼요? 내려간단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달러가 1100원으로 내려갔어. 바꿔서 이제 수익을 내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니까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 환율은 내려가서 1100원일 때에 1710원일 때 사서 달러를 1100원에 팔면 어떻게 되겠어요? 손해를 보잖아요. 70원의 손해를 보잖아요. 뭐 갖고 있으면 되죠. 갖고 있어도 되죠, 되기는. 근데
만약 돈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상황일지 모르지만, 이러한 어떤 게 있어요? 환율에 관련된 환차손이 있을 수 그리고 이게 금방 1,170원 됐다 금방 1,100원 되고 그러진 않죠.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렇고 내가 양동소득세가 아니고 테슬라 들어가서 수익은 어느 정도 나는 게 또 금방 뭐 한두 달 만에 나나요? 몇 달 걸릴 수도 있고 뭐 그렇죠. 외국 주식을 샀을 때 장기로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이익이 나면 좋지만 환차손이 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환차손이 나고 또 순이익이 20% 세금을 뗀다면 내가 미국 주식을 사서 얼마나 수익을 낼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주식을 사서도 그만큼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먹으면 최소 100%는 먹는데 1,000불에 사가지고 2,000불을 내야지 100%인데 2,000불 갈까요? 모르죠. 22%로 바뀌었어요? 하여튼 20% 이상. 네, 두리랑님 감사해요. 그러니까 세금이 22%를 또 떼잖아요. 우리나라는 안 떼는데. 설렘님, 네, 설렘님, 여기 방에서 많은 공부를 한 사람은 저렇게 산꼭대기에 있는 주식은 절대 안 삽니다. 아이고, 감사해요. 예, 로블록스님, 한국 주식 열심히 공부하고 나서 미국 주식 대폭락장 오면 들어갈까봐요. 그것도 괜찮죠. 그러니까, 그냥 주린이는 제가 봤을 땐 일단 한국장을 잘 공부를 하고, 그리고 저도 미국장은 별로 관심이 없는데 중국장이나 미국장이나 이제 출발할 때 사는 게 좋은데 미국장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것 자체가 조금 조금 거부감이 있고 나중에 돈이 내가 몇십억이 되면 그 중에 1, 2억 정도 늘까라는 생각이 있지 그닥. 왜냐하면 한국 주식으로도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장이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훅 갔다 훅 내렸다가 뭐 가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막. 그런데 찾아보면 다 있고 이렇게 변동성이 심할 때 더 수익이 크게 나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장기 주식 투자를 하면 다 돈을 벌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은 굳이 미국장까지 가서 이거 먹기도 바쁜데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쌀사비파 김원정님, 네, 긍정님 어서 오시고요. 예, 동탄맘님 어서 오시고요. 그래서 주가를 함부로 예측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확신하고 뭔가를 몰빵쳐서 들어가는 건 정말 위험하고요. 그렇게 해서 먹는다 치더라도 한 번은 그렇게 먹겠죠. 두 번, 세 번 계속 먹여줄까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 많이 올라간 거 이제 막 천슬라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건 이제 유튜브에도 막 도배를 하고 뉴스도 막 나오기 시작을 하면 꼭지가 가까웠다고 봐야 돼요. 꼭지는 물론 어디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리고 꼭 호재가 막 터지면 꼭지라고 봐야 돼요. 네, 노가리다님 주식 사다가 지각했다고요? 네. 자, 그래서 예, 설렘님 머리가 저도 안 좋은데 변수가 더 많은 외국 주식까지 산다는 건 더 어렵죠. 근데 해외 막 선물 시장에도 막 많이들 들어가더라고요. 왜냐? 해외 선물은 밤새 밤새 그거 얼마나 피폐해지겠어요. 밤새 하루 종일 들여다 보다가 3시 반 되면 그나마 장이 끝났는데 미국의 그 선물 옵션 시장은 밤새 막 원유 시장, 막 구리 시장, 뭐 옥수수 시장, 밤새 유가 시장, 밤새 쉬질 않아. 그러면 그거를 눈이 휑해져가지고 밤새 들여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으아, 네. 창길리님 맞습니다. 제 아내가 잠을 못 자서 늘 피로해해요. 돈도 못 벌던데. 눈 시뻘개져가지고, 그죠? 아유, 참. 휘게님 이따 나중에 봐드릴게요. 그런 거예요. 아유, 참, 쉽지 않아요. 근데 편안하게도 장기 투자를 하면 편안하게 그냥, 조금 사서 담아놓고, 장 빠질 때 또 조금 사서 담아놓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밤새 한다고 돈을 많이 벌면 되는데, 돈도 못 번다고 그러면, 그거를,
몸축나고 정신 피폐해지고. 야, 예, 두산산골 두매산골님, 네, 빵빵 가요. 네, 때가 되면 또 다 가는 거죠. 네, 거미사님, 옆집 누나님, 한국꽃비님 어서 오시고요. 자, 그래서 이 치세의 원리를 좀 아셔야 되고요. 그 원리를 가지고 이제 확신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조금씩 내가 싸게 담는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자, 또 오늘의 증시 어떻게 마감됐는가 한번 볼까요? 네. 자, 환율 1170원대, 그죠? 그리고 코스닥 1000포인트 선 코앞. 오, 단독 과반 확보를 했네요. 자민당이. 코로나 때 고전을 면치 못해서 바보 같은 짓을 하길래 좀 싹 바뀌었으면 했는데 뭐 안 바뀌네. 어쨌든 또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 마감. 지금 산타 랠리를 향해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오늘 상승 마감을 했고요. 게임, 오늘 게임들이 많이 가졌어요. 게임들이 이제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또 바이오 제약들이 많이 죽였으니 또 한번 가져야 되고요. 또 게임이 지금, 그쵸? 위에 게임 엔터 위에 있었고, 테마에도 게임, 모바일 게임들이 지금 난리예요. 게임들이 잘 가고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코스피. 저희 주의 투자 클럽도 게임 담아놨는데 잘 가죠. 네. 자, 코스피. 네. 사고 싶은데 비싸면 못 사. 그러면은 사지 말아야죠. 네. 최저. 이거 뭐니? 이거 잘못 봤니? 코스피 200 말고 코스피요. 네. 자, 전체 숲을 보면 1439포인트 코로나 폭락 발바닥 나오고요. 그리고 폭락이 나오면 급락이 나오면 급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급락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다면 급락을 기다리겠죠. 네. 급락이 나와야 급등 나오기 전에 급락했을 때 사야 큰 돈이 되니까. 그죠? 이때 물린 사람들하고 이때 새로 신규 편입해서 들어가는 거하고 차이가 확실히 나겠죠. 그래서 이때 샀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또 현금이 있어야 되는 거죠. 늘 현금이 있게끔 계획이 있어야 돼요. 자금 운영 계획이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급등이 급락이 나서 진바닥, 대바닥이 나오고 나면 어때요? 강세장이 오는데 강세장이 1년에서 3년, 종목에 따라는 5년에서 10년까지도 갈 수 있죠. 천천히 가는 게 좋아요. 많이 빨리 가면 금방 끝나요. 뭐든지 그렇잖아요. 이게 빨리 급등해서 올라가면 급등이 나오면 뭐가 나와요?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천천히 다지면서 가면, 천천히 오래 가면 어떻게 해요? 천천히 오래 멀리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지면서 아니 왜 올라갔다가 왜 내려가고 그래, 왜 진상이야 그러지만 멀리 가려면 이런 게 필요해요. 조정이 영어로는 코렉션, 바로잡음이에요. 주가를 바로잡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조정, 가격 조정이든 무슨 기간 조정이든 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주도주들은 어때요? 대형주, 우량주, 주도주들은 우량주인데도 죽일 때는 많이 죽이잖아요. LG생건 죽이듯이 죽였다가도 또 가요. 걔가 안 가기 그렇게만 하겠어요? 또 많이 내리면 또 가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매물도 소화가 좀 되어주고 또 개미 떨기 할 것도 좀 떨어주고 그래야 오래 장기로 가지고 갈 수 있고 수익이 크게 나요. 그러니 이 지수도 막 빨리빨리 올라갔으면 좋을 것 같지만 지수도 좀 천천히 가줘야 그 안에 있는 종목들이 마음껏 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때는 주로 뭐가 갔어요? 주로 대형주들만 갔어요. 근데 또 이때는 뭐가 갔어요? 주로 중소형주들이 갔어요. 그러니까 그 흐름을 잘 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끓는 냄비가 빨리 식는다. 오, 러블록스님 좋은 말이에요. 네. 예, 조급한 사람이 조정 못 기다리고 샀다가 낭패 보는 경우가 많죠. 설렘님 맞아요. 늘 현금은 있어야 돼요. 지금 바닥이라면서요. 그래서 다 지금 막 어차피 장기로 가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이거 확대해요. 우상향 중에 지금 8월 20일, 10월 5일 폭락 나온 이후에 올라간다면서요. 가죠. 가는데 어떻게 하고 가요? 이렇게 하고 올랐다가 또 이렇게 훅 죽이고 가잖아요. 지금 깨갱하시는 분들 많을걸요? 흐름 잘못 타서 담으면 종목이 막, 가는 줄 알았더니 다시 막 흘러내리고 마이너스로 시퍼렇고. 그렇잖아요. 왜? 가는 중에 계속 가기만 하지 않아요? 가다가 눌렸다가. 이런 거를 반복하면서 가요. 특히 이러한 숲 속에 있다면. 이게 다 지금 내려오고 있잖아요. 이게 심리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이게 내려오고 있는 건. 이걸 뚫고 올라가는 게 심리적으로 쉽지 않아. 바닥은 험해. 바닥은 자꾸 확인하면서 가야 돼. 바닥 맞아? 그래서 이렇게 또 221선 올라탔나 했는데 또 내려와 버려. 이렇게 또 내려와 버려. 21선 깨졌네. 이게 또 내려면 어쩌지? 그 두려움에 또 내덩이 치거나 팔면 또 올라가. 누구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내려올 때를 대비해서 어차피 장기니까 지금 빨리 사놔야 빨리 장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타이밍이 있어요. 내가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계속 뿌렸을 때에 그러면 1월달 게 제일 먼저 가고 2월달 게 제일 그러지 않아요. 그 다음에 가고 3월달 거 그 다음에 가고가 아니에요. 뿌리는 거,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거, 하늘나라 가는 거, 천국에 가는 거는 순서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뿌렸는데 내가 3월달에 산 게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러면 1월달에 왜 뿌려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1월달에 뿌린 게 갈 수도 있고 4월달에 뿌리는 게 갈 수도 있고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 바닥에서 그냥 갈 자리에서 뿌려놓으면 지 시간에 맞춰서 지 스케줄이 될 때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쭉 매달 살 수 있는 계획이 있어야 돼요 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지금 막 이거 바닥인 출발이니까 지금 막 사야 돼 막 또 담고 있는 분이 있으신 것 같아. 금방 돈 떨어져. 지금 11월인데 벌써 돈 떨어졌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죠? 아직도 12월 담고 1월 담고 2월 담고 3월 담고 매달 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현금이 있는 걸 못 봐? 그러면 안 되죠. 현금이 있는 게 내 배가 부르고 뜨뜻 따뜻하고 언제든지 떨어져만 줘. 난 현금이 있어.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죠. 떨어졌어. 좋아. 조금 더 담는 거야. 그렇게 해야죠. 방효옥 대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현금 없이 올 주식 사고 돈 없으면 대출 받으라고 해요. 김토토님, 왜 그런 것만 듣고 계세요? 다른 거 좋은 말은 없었어요? 참. 현금은 항상 있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아마 박영옥 대표님이 한 맥락에는 폭락이 왔을 때 얘기일 거예요. 코로나 폭락 같았을 때. 그때는 올 주식 사고 돈 없으면 대출 받아서라도 사야 돼요. 그러니까 대출을 부자아빠님도 한 번 받으라고 얘기를 해요. 언제?
코로나 폭락 왔을 때 대출 받아서 사도 돼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 맥락이, 그 주식은 그 맥락을 잘 파악해야 돼요. 그 문장 하나만 가지고 와서 갖다 붙이면은 힘들어요. 왜 저번엔 이렇게 얘기하고 왜 요번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저번 거랑 상반되는 얘기가 나오죠? 왜요? 왜 그렇게 나오죠?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조류가 바뀌었으니까. 주식 흐름이 바뀌었으니까. 주식 시장 흐름이 바뀌면 나도 바뀌어야죠. 나 안 바뀌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다가 골로 가는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맥락을 보셔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맥락으로 그 말이 나왔는가. 그게 중요해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늘 현금 있어야 돼요 하는 맥락하고 대출 받아서 막 사야 돼요 라는 맥락은 다른 맥락일 거예요. 다른 흐름에서, 다른 백그라운드에서 나온 얘기일 거예요. 네. 뭐 고수니까 그랬을 수도 있고요. 예. 근데 우리가 그분 똑같이 따라하다가 가랭이 찢어지는 수가 있죠. 네. 네, 맞아요. 설렘님. 현금은 항상 있어야 돼. 장세에 따라 그 비중은 차이가 있겠어요. 맞아요. 장세와 시점에 따라 항상 바뀌는 거죠. 늘 흐름은 바뀌어요. 네, 드리랑님. 네. 네, 폭락장도 기회 때 그러라고. 네, 근데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종목을 어떻게 보세요? 라고 저한테 물어볼 때도 본인이 듣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내가 그 본인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면 다행인데 안 하면 또 다른 분한테 물어보겠죠. 그죠? 네. 네. 자, 유상증자 신주 인수권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려요. 네. 카카오 게임 드디어 오늘 탈출하셨어요? 옆집 누나님? 그러시구나. 카카오 게임이 어떨까요? 오늘 올랐구나. 오. 탈출했어요? 지금 게임들이 잘 가니까 매물대가 네, 잘 나오셨네요. 매물대가 아마 9만원대가 매물일 거예요. 10만원 돌파를 하기가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죠? 자,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 여기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어요. 장대 양봉 거래량. 근데 거래량이 계속 터지면서 계속 올려요. 그죠? 올라가요. 거래량, 매수가 많은 거, 거래량이 많이 나와요. 그죠? 오늘도 거래량이 나오면서 올렸어요. 근데 우리가 사야 할 자리는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올라갈 때 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 사요? 거래량이 많을 때, 이렇게 붕어알들이 뿜뿜뿜 나올 때, 그죠? 거래량이 없을 때,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때, 이럴 때 사야 하는 거죠. 예, 게임주들이 막 올라가죠. 네. 아, 그렇게 하셨다고? 네. 네.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자, 거래량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 거래량은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많이 사면 거래량이 많아져요. 그런데 많이 팔아도 거래량이 많을 수 있죠. 그러니 아까 같이 장대 양봉이 이렇게 나올 때는 거래량이 많이 매수가 많으니까 거래량도 많이 터져요. 그리고
이게 빨간색이에요. 이게 파란색이에요. 파란색도 거래량이 많을 수 있어요. 왜냐면 붕 떠서 시작을 해서 쭉 팔아 내려와. 그러면 거래량이 많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주가와 거래량이 상관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거래량이 많다라는 건 누군가 많이 샀거나 누군가 많이 팔았다는 얘기죠. 그죠? 큰 손이. 그래서 거래량이 올라가기 밑에 아래에서 터지면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는 건 출발 신호탄, 양선, 첫 양선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출발 신호탄이에요 하고 얘기한 적 있죠, 로블록스님. 네. 출발 신호탄이에요. 이거는 그렇게 말한 거. 거래량과 함께 양봉이 조금 이렇게 불쑥 나와주면 출발 신호탄으로 봐요. 그리고 이렇게 좀 내려갈 수도 있죠. 그리고 아니면 이렇게 도지 나오다가 또 올릴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모르지만 추적 관찰을 하는 거죠. 얘가 이런 모습이 나오면 여기서 일단 0.3% 사고, 또 내려왔어? 그러면 또 0.3% 사고, 여기까지 내려왔네? 그럼 0.4% 사고. 그럴 수도 있고, 여기까지 내려왔다? 올라갈 수도 있고, 그냥 여기서 세게 여기 하루 도지 나오고 이틀 도지 나오고 또 올라갈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올라가요. 그리고 올라갈 때마다 거래량은 계속 늘 수밖에 없어요. 올리는 거래량이 나와요. 그런데 아주 많이 상한가 같은 게 나온다든지 높게 떴을 때 상한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 그러면 거의 꼭지라고 볼 수 있어요. 완전 꼭대기에서 팔 수는 없지만 이제 팔 때가 가까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특히나 또 이렇게 막 아침에 올라가더니 다시 내려와서 야 이거 아니잖아. 쭉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이렇게 캔들이 이렇게 낚시 안테나처럼 만들어. 그러면 여기 올라갔다 여기서 쭉 팔아 내렸잖아요. 그러면 꼭지일 확률이 높아요. 단기 꼭지일 확률이 높아요. 네. 교촌 치킨을 그렇게 말했나요, 제가? 네. 노가리다님 싸게 사는 게 힘들죠. 그러면 자기 그거를 그냥 얘기 나오면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사, 조금 사고 내려오면 또 사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분할 매수. 아니면 그냥 나 사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럼 사, 기다려. 내려오는 거 참아. 그 수밖에 없어요, 노가리다니. 네. 그래서 거래량이 꼭지에서 많이 오른 상태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 그러면 그거는 팔았다고 보는 게 좋아요. 분명히 상한가 나오고 나서 그런 것들이 많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붕 떠서 시작을 해서 여기서 시작을 해서 올라가는 듯 하다가 쭉 미끄러져 내릴 때가 많아요. 이럴 때 거래량 막 터지면서 이러면 많이 판 거잖아요. 단기 꼭지잖아요. 그럴 때 팔고 나와. 그래서 상한가가 나오면 반 정도 팔아주는 게 좋아요. 많이 오른 상태에서 상한가가 나오면 반 정도 팔아야지. 이걸 내가 하루 종일 보고 있다가 이거 대응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쭉 내려와. 살려고 팔나 어쩌나 보니까 훅 내려와 있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설렘님. 못 참으면 극소량으로 입질 매수만 하는 거죠. 근데 또 그러면 올라가 버리면 너무 많이 살 걸 껄껄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원칙을 세우시라는 거예요. 원칙을 세워서 원칙대로 늘 계속해. 그래서 꾸준히 수익이 나면 그것도 무시를 못 하는 거죠. 그죠? 예, 앙드레 코스톨라님 할아버님께서 큰 손에서 바보가 사는 거라고 책에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큰 손에서 바보가 사요? 이게 이해가 안 되지.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거래량이 터지면 조심해야 돼요. 근데 저 밑에서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지면
신호탄으로 보시면 되고, 손바뀜이요. 그래서 이런 데서 손바뀜이 일어났다 그러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손바뀜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어떻게 설명할 뭐가 딱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손 바뀌었다는데 손이 어떻게 바뀐 거지? 그러면서 네. 그래서 보면 자, 실전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교촌 치킨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나요? 교촌 F&B 음봉에서 아니죠. 이게 첫 양선이 나온 게 없네. 얘는 왜 이러지? 얘는 좀 보기가 그렇고요. 자, 그래서 SK 케미칼의 예를 보면 어때요? 이게 이제 많이 오른 아이예요. 자, 어떻게 올랐어요? 최저가 26,000원에서 얼마까지 갔어요? 31만원. 10배가 넘게 갔죠? 얼마 만에? 자, 8월에 해도 1년 만에. 그죠? 1년 만에 10배가 넘게 가고, 3봉이 나와주고. 아주 깔끔하게 나왔어요. 이거 가는 거예요? 글쎄요. 뒷 반등파 같은데 10배가 갔어요. 1년 만에. 얼마나 후유증이 크겠어요. 그래서 확대를 해보면 자, 요렇게 볼까요? 요렇게 여기서 이렇게 본다고 치면 자, 여기가 어떤 상태예요? 선들이 201선, 121선, 61선, 역배열이에요. 역배열. 21선. 아주 역하죠. 역행을 하는, 내려가는 데에서 얘가 이거를 물살을 아주 이래 타고 올라가더니 어땠어요? 딱 요 안에서는 상한가가 안 나와요. 그죠? 요게 201선에 올라타면서 상한가가 딱 나와줬어요. 그러면서 거래량이 터져줬어요. 그러면 얘가 역배열을 해서 정배열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바닥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바닥에서 이런 게 나왔다는 신호탄이에요, 신호탄. 단기 뭐 꼭지이긴 하지만 이러고선 이렇게 내려보면 끝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단기 매집과 신호탄이 터진 거예요. 우리 갈겨. 그러면서 매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이렇게만도 한 달, 두 달이 걸리죠. 두 달 하고 또 3개월, 그 다음에 4개월 이렇게까지 또 내려가요. 죽여요. 아이고 이 가격에서 이렇게 하면은 아이고 이런 거 첫 장선 잡는겨 그랬다가 이게 물렸는데도 이렇게 내려갔어. 근데 바닥이니까 갈 거라는 확신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갖고 그냥 참아야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고점 오니까 이렇게 쭈삣쭈삣대요. 그러면 이 물린 사람은 심리가 어때요? 아 이제 가는 거야 했다가 이렇게 내려가면 트라우마가 있어. 이렇게 내려갔던 트라우마가 있어서 팔게 돼. 팔면 간다는 얘기가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러고서는 또 이렇게 하면서 계단식으로 나오면서 이게 이런 식으로 가서 자, 거래량이 어때요? 요게 조금 이렇게 터졌죠, 처음에는. 그리고 여기도 거래량이 터지니까 조금 조심은 해야죠. 단기 꼭지 나왔잖아요. 이렇게 내려가죠. 그리고 또 쭉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상승해요. 근데 여기서 봐야 될 건 또 하나가 더 있긴 한데, 이것도 풀어야 돼? 이게, 뭐지라? MACD.
이거를 또 같이 봐줘야 돼요. 아니면 이게 그래야 이 꼭지인 거를 알 수가 있죠. 여기서만은 알 수가 없어요. 꼭 이 MACD가 이 계속 올라가는데 얘는 내려가는 수가 있어요. 그죠? 지금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거래량은 많이 터졌어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럴 때 사러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면서 올라갈 때는 어때요? 팔 준비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나오면 반을 팔아주든지 그러면서 또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간 애는 이게 30만원까지 갔잖아요. 이렇게 간 애는 반등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삼봉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2달, 석 달 정도를 기다리면 얘가 다시 석 달이 뭐야? 넉 달 뭐 그렇게 되네.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면 또 가는 거야가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또 가는 거야가 아니라 삼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개마고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얘는 올라오는데 어떠고 있어요? MACD는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MACD가 잘 나왔는데 이 삼봉에서는 내려가는 하락세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꼭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삼봉이 이걸 못 돌파하잖아요. 그리고 그냥 삼봉이 딱 나오고 10배가 올랐고, 그죠? 그리고 MACD 빨간 선이 하락을 하고 있고, 네. 그러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돼요? 31만원에서 17만원, 15만원 반토막 나죠? 그러니 이 위에 이럴 때 왜 올라가요? 왜 들어가요?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터지고 막 그러는 데에서 지금 팔고 애들이 있는데 파는 거잖아요. 여기 팔고 그죠? 여기 팔고. 그러니 거래량이 터졌을 때에는 바닥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매집인지 파는 거래량인지, 그죠? 그죠? 위에서 거래량이 터지면 팔 준비를 하고, 야, 이게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여기서 터졌어요. 여기서. 대단하죠? 이거 파는 거잖아요. 설거지. 팔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이거 해서 물량 다 팔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깨고 이제 내려가요. 그죠? 네. 예, 로블록스님, 영업비밀이에요. 아우, 너무 영업비밀을 많이 푸는데, 내가. 네. 큰 폭의 조정 없이는 아니고, 이제, 이게 그래도 반토막 난 거예요. 30만원에서 지금 15만원대잖아요. 그리고 이런 지독한 시세가 나고 나면 내려올 때 3만원대 뭐 그런 식으로 내려요. 10분의 1 토막. 제가 늘 보여드리죠. 10분의 1 토막 났고요 라고 설명드리죠. 포스코드 어때요? 76만 5천원에서 10분의 1 토막보다 더 낫네. 15만원 많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등파고요. 자, 여기도 보시면 어때요? MACD에서 깨고 내려가죠. 빨간 선이 초록색 선을 여기서도 깨고 내려가고.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올라가는 요 때는 계속 올라가잖아요. 근데 꼭지가 지나고 나서 이게 조정인지 더 갈 건지를 봤을 때에, 그죠? 요 자리에서 봤을 때에 이게 MACD는 내려가고 있어. 얘가 요런 조정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로 볼 수 있는데 어떻게요? MACD가 꺾여 내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꼭지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주도주는 매도 기회를 늘 줘요. 기다리면 다시 이렇게 매도 기회를 꼭 줘요. 주도주는 쉽게 죽지 않아요. 네. 미숙강님 뭘 도와드릴까요? 미숙강님 뭔 얘기를 앞에서 하셨는지 저희가 찾을 수가 없는데 너무들 많이들 얘기하셔서. LG건강 늘 말씀을 드리는데 또 물리신 게 있는 거죠. LG건강은 조금 사는 거예요. LG생거는 오늘 2.4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사나요? 아니죠. 어떤 모습 나와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이렇게 들락날락 하는데 이 가격대에서 움직이는 거 보이세요? 이게 바닥의 모습이잖아요. LG생건도 이런 모습이 나와야 돼요. 갑자기 확 올라가지 않아요. 이렇게 확 올라간 줄 알고 잡았는데 또 이렇게 내려와. 또 가니? 아니. 이런 모습을 이렇게 해서 이 가격대에 계속 움직여요. 이 가격대를 깨지 않고 확인하고 또 깨나? 아니. 그래야 이게 바닥이에요. 바닥인 걸 확인을 해줘야 돼요. LG생건 얘도 여기도 이렇게 한번 나왔으면 얘가 이렇게 또 갈까요? 아니요. 또 들락날락을 하는 모습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들락날락 하다가 또 떨어질 수도 있죠. 이렇게 들락날락 했었는데 떨어져 버렸잖아요. 악재가 나와서 그렇긴 한데, 그래서 조금만 갖고 가는 거예요. 조금만. 로블록스님 용어를 참 잘하셔. 부자빠님 용어를 배가 갈랐다고. 배를 쭉 갈랐어. 근데 얘가 심하게 올라가서 그게 아니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가끔씩 나와주면서 가잖아요. 그죠? 들락날락 하면서 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왔을 때 사줘야 수익이 큰 거예요. 이런 데서 물려보세요. 간다고 그래서 물렸는데 수익이 제대로 나기까지가 뭐 나는 것도 아니고 다시 내려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쌀 때 사는 버릇을 자꾸 들여야지. 아무리 이런 데서 사서 괜찮아, 어차피 가서 주도주고 장기 우량 주니까 해줄 거야, 해주죠. 이게 몇 년 만에 해주냐고요. 이런 데서 물리면. 가니 아니 이렇게 2, 3년을 이러다가 올라가는데, 그러니 최대한 폭락이 나왔을 때 바닥에 이렇게 풀썩하고 빠졌을 때, 발 빠졌을 때, 또랑에 발 빠졌을 때 조금만 사는 거예요. 조금만. 왜 이 LG생건에 이렇게들 많이들 질렀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죠? 자, 그리고 아까 누가 궁금하시다고 이렇게 하면 계속 가는 거야? 가니? 아니. 제 목소리 이거 보면서 안 들려요? 가니? 아니. 근데 이렇게 나오면 좋죠. 근데 또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어요. 지금 사는 자리는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물려 있다면 기다려야죠. 기다리면 얘가 이렇게 좀 조정을 하고 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이제 바닥을 쳤으니 붕월 뿜뿜뿜 하고 나서 이렇게 올라오죠. 보이세요? 붕월 뿜뿜뿜. 요럴 때가 거래량 없을 때 사는 자리예요. 이렇게 거래량이 막 나올 때 사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렇게 붕어에 뿜뿜 나오면서 거래량이 없어.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이럴 때 사놓으면 뿜뿜뿜 이렇게 올라가. 이게 몇 프로예요 도대체? 15,000원에서 20,000원까지 5,000원이 올라가면 야, 3, 4, 50, 40%, 3, 40%가 그냥 나와버리잖아요. 그죠? 아, 로블록스님, 슈퍼 개미가 유튜버 실방에서 LG 생거는 30억치를 신용으로 샀어요? 큰일 났네. 안 올릴 거 아니야. 신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누가 올리냐고요. 신용은 뭐예요? 짧게 20-30% 먹고 나와야지. 그런 돈인데 올리면 30억에 그냥 매물이 막 기다리고 있는데, 야. 네, 시멘트들도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건설들도 같이 움직이겠죠. 자, 썸네일, 10월 20일 W 게임즈, W 게임즈. 요거를 10월 22일, 거래량이 제일 많이 터졌죠. 근데 이 거래량이 궁금한 거죠. 17%에서 많은 종가 마감, 거래량 상승했고, 이럴 때 차트는 매집으로 봐요. 자, 보세요. 이동 평균선들이 다 어떻게 돼 있어요? 모여 있어요. 꽈배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정배열인지 역배열인지 알 수가 없게 계속 비비 꼬고 있어. 모여라. 만남의 광장, 모여라 꿈동산. 자, 모여라 꿈동산까지 나왔어요. 옛날 사람. 이게 쭉 선들이 모였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 그리고 나서 여기도 이렇게 거래량 터지고, 그죠? 거래량 터지고. 그러니까 이거에 비하면 높은 자리이지만 바닥을 치고 기지개 피고 제일 바닥 확인형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바닥인데 출발하기에 앞서서 가니 아니 하면서 내려왔는데, 이거는 밀어 올리질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꼭 다 판 것 같잖아요. 판 것 수도 있지만, 자, 보면 여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물려 있겠어요. 매달려 있겠어요. 그죠? 그런 매물을 어떻게 했어요? 눈을 치우고 내려왔다. 부자빠님 말씀하시잖아요. 앞에 눈이 많이 쌓이면 전시 상황이 되든지 비상상태가 됐을 때 빨리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어. 길이 없어. 안 보여. 그래서 눈만 오면 눈을 막 치우잖아요. 빨리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매물을 소화하고 내려온 거예요. 이렇게 쫙 올라가니까 이 매물 여기 물린 사람들이 본전이야. 다 팔았어. 본전이야. 본전만 주면 돼. 그래서 막 또 내려가면 어떻게 빨리 팔아. 다 팔았어. 그 매물을 다 소화하고 내려온 거래량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다지고 있으니 이게 매집이죠. 그죠? 매집으로 보는 거예요. 네, 눈을 치우고, 네, 건자재도 같이 연동돼서 움직일 걸로 봐요. 동국제강이 물렸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거 또 첫 양선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고래 나오고, 고래 이렇게 그리니까 고래 같죠? 고래 나오고 이렇게 내려갔는데 그렇게 했는데 다시 갈 줄 알았거든요. 이게 거래량 터지면서, 그죠? 딱 요것만 보면, 그러니까 이게 이론대로 잘 움직여주면 얼마나 좋아요. 이론이 배우고 싹 잊어먹으라고 부자빠님 말씀하잖아요. 이론대로 가자. 요렇게 나오면 이게 거래량 터지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첫 양선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무조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갈 줄 알았는데 조금 조정하고 가겠지. 요 정도? 좋아. 이러고 가는 거야? 그래, 이러고 가는 거지 뭐 까이 거. 그래, 추가 매수 좋아. 근데 이래. 이거를 또 깨고 내려가. 나쁜 놈이죠. 그래서 많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를 다 보완하기 위해서 조금 분할 매수 조금 사는 거예요. 야, 이거 어쩔겨.
더 깨고 내려가면 야 어쩔겨, 그죠? 근데 요거를 일단 다지는 바닥을 확인하는 모습이 나왔죠. 그리고 이런데 물렸다면 가죽하는 거죠. 이 꼭지에 물렸다면 아우 골치 아파요. 그것도 몰빵으로 물렸다면 어우 힘들어요. 그럼 물타기 할까요? 아니죠. 더 내려가면 어쩔 거예요? 여기까지 더 내려올 수도 있는데,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전제하에 그냥 산 거 가지고 가야죠. 그리고 올라올 수도 있고, 많이 올라서 이게 2,700원에서 27,000원, 거의 10배 가까이를 1년 조금 걸려서 1년 만에 갔어요. 1년 만에. 그죠? 근데 꼭 이런 거 많이 올라가면 꼭 사요. 왜 그러죠?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계단식으로 내려온 것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얘가 이제 가는구나를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지금 6월에서 4개월, 5개월, 뭐 얼마나 더 걸릴지 모르죠. 5개월, 6개월 뭐 더 걸릴 수도 있고요. 그죠? 네. 소월님 어떤가요? 좀 마음이 안정이 되나요? 더 불안해졌나요? 네. 한 500년은 아니고요. 40주리님, 네. 네. 주도주는 매도 기회를 계속 주지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많이 올랐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것도 부자아빠님이 이제 이거 물고기 입, 그죠? 물고기 입이 나왔다고 그러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물고기 모습이 나오면 아주 안 좋다고. 그러니까 단기 고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거래량도 터졌고, 그럼 이때 팔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요거 모습 나오는 거 보고 요럴 때 판다든지. 그죠? 나 칼퇴해야 돼요. 예, 두리랑님 눈을 치운다. 저도 눈과 치워졌던 종목이 있어요. 물렸다 상한가 때 얼른 매도하고 안심 탈출했던 그 종목이 요즘 핫한 아센디오예요. 눈과 함께 제가 치워졌었네요. 아센디오 어디 봅시다. 이거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자본 감소를 했구나. 이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때 5월 달에? 면 이건가요? 뭐 이런 야, 이런 거는 정말 무서워요. 자, TYM 한 번만 보고 칼퇴할게요. 저는. 자, 646원. 내가 이게 종목별로 이렇게 가고, 내려왔으면 가고, 내려왔으면 올라가고, 또 내려올 수도 있고. 그런데 뭐 물려봤자 여기겠죠? 여기 쌍바닥 찍고 있고, 가는 거예요. TYM은 얘는 가는 거예요. 얼마 간 게 없어. 6,000원 간 것도 아니고. 거래량 한번 터지면서, 그죠? 참 재밌죠? 거래량 터지면,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는 이 매물을 소화하는 거야. 참 재밌어요. 매물 소화하고 내려왔으니 가겠죠? 네. 내가 탈출했다면 누군가는 대신 물렸을 수도 있고요. 뭐 매집이 이제 큰 손들이 매집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냥 보고 있다고요? 네. 뭐 안 물렸으면 다행이에요, 비스트님. 여유시면유님, 물렸다는 표현은
몰빵이죠. 몰빵. 물리는 거야. 뭐 마이너스 나면 다 물리는 거죠, 뭐. 그래서 손실이 나고 있으면 물린 건데, 근데 그게 벗어나기 힘든 손실이어야지 물렸다고 표현을 하겠죠.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이상 나야. 네. 자, 그러면 오늘까지 이렇게 하고, 자, 거래량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낮은 자리에서 거래량이 터지는 거는 매집으로 봐야 되는 거고, 올라가려고 하는 행동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높은 올라갔는데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는 거는 많이 팔고 있다. 그래서 팔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봐야 된다라고 정리해 드렸어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화요일 오전 10시에 유료 방송이 있고요. 그 수요일 날 오전 9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